안녕하세요. 오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현대수필 김훈의 나이테와 자전거라는 수필을 가져왔습니다. 자, 주제는 이제 세대 간의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이제 신세대와 구세대 간 순탄한 질서, 이 질서의 삶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편상 특징으로 가시면요, 나무의 나이테를 통해 지나간 세대가 지닌 가치, 그리고 세대 간의 순탄한 질서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을 전달하는 거고요. 나이테를 이루는 중심은 이미 생명의 기능은 끝난 겁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나무가 수직으로 버틸 수 있음에 주목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또 세 번째는요, 동심원의 바깥쪽인 젊은 세대죠. 뿌리에 물을 우듬치까지 끌어올려 모든 잎을 빛나게 하거든요. 나무의 몸통을 키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동심원의 중심부는 어때요? 지나가는 세대인데 나무의 전 존재를 수직으로 버텨주는 디딤돌 역할, 지탱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심원의 중심부는 지나간 세대의 그 나무의 전 존재를 수직으로 버텨주는 역할을 한다. 자, 여기가 이제 주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순탄한 조화와 질서 속에서 나무의 순환은 지속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녀야 할 삶의 자세에 교훈적인 깨달음을 지금 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대 간의 질서가 여기서는 주된 내용입니다. 또 자연의 모습 속에서 삶에 대한 깨달음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내면서요, 이미 생명의 기능이 끝난 나이테의 중심이 오히려 나무를 수직으로 버틸 수 있게 해준다는 순리, 이러한 역설적인 순리를 통해서 세대 간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순탄한 삶을 지켜야 된다. 이 질서가 주된 깨달음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직자가 빠졌네요. 수직이에요. 자, 그리고 대상이 지닌 가치를 인식을 하고 있고요. 대상의 가치를 인간의 삶과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다른 대상과의 유사성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나이테와 자전거를 유사성을 바탕으로 해서 정막한 중심의 가치를 강조하는 내용이 본문 속에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내용 한번 가실까요? 첫 번째 내용에서는 나무의 역할 분담이라든가 전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나무는 개체, 그죠? 개체라는 건 낱낱이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안에 세대를 축적한다, 그죠? 세대를 쌓아서 모이게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지나간 세대, 그죠? 나무를 세대라고 한글로 봐서 의인화가 돼서 비유가 쓰인 거고요. 뭐 구세대, 기성세대 이런 단어로 뭐 바꿀 수가 있네요. 동심원의 안쪽으로 모입니다, 그렇죠? 젊은 세대는 어때요? 몸의 바깥쪽을 둘러싸겠죠, 그렇죠? 테두리 부분을. 그리고 나무 껍질 바로 밑이 가장 활발히 살아 있는 거죠, 그렇죠? 껍질을 까면은 바로 바깥쪽이 나오니까, 그렇죠? 이 젊은 세대가 뿌리에 있는 물을 얻어타는 거죠. 이 물이라는 것은요, 이 생명력의 원상회복을 돕는 존재의 원천이죠. 결국 물이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생명력을 의미하는 거죠. 우듬지라는 거요, 나무의 맨 꼭대기, 줄기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초라고도 하는데요.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끌어올려서 모든 잎들을 빛나게 하고 나무의 몸통을 키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젊은 세대는 점차 이 기능이 둔화된다. 둔화된다는 것은 속도가 느려지고 무뎌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침내 정지된다. 그래서 동심원의 안쪽으로 숨어든다는 거죠. 소멸해 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무 껍질 밑에는 다시 어때요? 새로운 신세대가 또 탄생한다는 얘기죠. 계속 순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젊음은 바깥쪽을 둘러싸게 되고 늙음은 안쪽으로 고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식물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이제 식물학자들의 말을 인용하는 거죠. 밑동에서 살아있는 부분은 지름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깥쪽 10분의 1 정도, 그죠? 지름을 기준으로. 그 안쪽은 대부분 어떻다? 생명의 기능이 소멸한 상태라고 하네요. 과학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생명의 기능은 사라졌지만 한 존재를 수직으로 버티게 해준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글쓴이가 이 대상의 가치를 인식하는데 밑바탕이 되는 말이 바로 식물학자의 설명인 겁니다. 그래서 무의와 정막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나무의 가치를 글쓴이가 뒤에 인식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러한 그 인용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심원의 중심은 어떠냐? 물기가 닿지 않아요. 그래서 무기물로 변해진다는 거. 무기물이라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물질인데 이 중심부는 나무가 사는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섭이나 개입, 그렇죠? 이런 것을 하지 않는다는 거네요. 이 중심부는 무의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바로 관여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정막의 나라라는 것은 고요하고 쓸쓸한 정적의 나라인데 비유를 쓴 거죠. 소멸과 죽음이를 비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의의 중심이 나무의 전 존재를 하늘 향한 수직으로 버티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정막이라는 것은 생명의 기능이 소멸됐지만 나무의 존재를 어떻게 버티게 하는 그 무의,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그 중심과 관련된 이미지를 제시하는 거고요. 소멸했지만 그 속에 내재된 생명력, 바로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소멸했지만 나름대로 생명력의 이 힘을 보여주는 그러한 부분이 이 글의 핵심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다음 장에 가시면요. 이제 존재 전체가 수직으로 서지 못하면 나무는 죽습니다. 그래서 무이라는 것은 존재의 뼈대라는 겁니다. 뼈대라는 건 중심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의 핵심부를 중심으로 여러 개의 동심원을 이루는 세대들의 역할 분담, 그리고 전승이라는 건 계승이죠.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나이테를 들여다보는 일의 기쁨이다. 그렇죠? 나이테를 보면 그 나무의 어떤 그 생명, 그죠? 생명의 그 순환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역할 분담이라든가 전승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슨이가 대상의 속성을 통해 인식한 가치가 바로 이 부분에 있는 겁니다. 기쁨이다라고 하면서 자, 두 번째 이제 내용으로 가시면요. 늙음과 죽음, 또 전이와 후방이 이루는 나무의 순탄한 질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무의 늙음은 낡음이나 쇠퇴가 아니라 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필자의 그 어떻습니까? 주관적인 개성적인 시각이 담겨 있죠. 늙은 거는 낡은 것이 아니라 또 쇠퇴가 아니라 완성품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늙음이 내재되어 있는 완성미에 주목을 한 거다라고 하면서 단정적인 어조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완성이라는 것은 정막한 무의이며 단단한 응축이다. 단단한 응축이라는 것은 내용의 핵심이 어느 한 곳에 집중되어 쌓여가지고 연결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완성품이라는 거죠. 하늘 향해 곧게 선다. 그리고 나무의 향일성. 향일은 뭐 햇볕이 강한 쪽을 향하여 자라는 성질을 향일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심의 무의에 기대고 있다. 중심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뼈대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의의 중심이 곧게 서지 못하면 나무는 쓰러지고 거죽은 그죠? 표피나 외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젊음은 살자리를 잃는다는 거죠. 결국은 무의의 중심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심부는 존재의 고요한 기둥이자 또 바깥쪽은 생성에 바쁜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적인 표현을 썼어요. 은유법을 쓰면서 대꾸법도 썼네요. 그래서 중심부는 고요한 기둥이다. 바깥쪽은 생성에 바쁜 현장이다. 이렇게 새로운 세대의 표층이 태어나면 그렇죠? 표층, 거죽이죠. 생성과 존재가 사명을 교대하면서 나이테는 하나씩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이테의 의미를 지금 제시했고요. 동심원 속에서 늙음과 젊음이 전이라는 것은 앞쪽을 의미하는 겁니다. 전면, 뭐 신세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젊은 세대. 후방은 뭐예요? 반대말이죠. 이제 후방이라는 것은 반대 방향, 전면과 반대 방향이니까 뒤편, 구세대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탄한 질서, 이러한 전 세대와 후세대, 신세대와 구세대, 늙음과 젊음이 어때요? 조화를 이루면서 질서를 지키는, 또 삶의 이치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나무가 되면은 곧게 서게 되고 잎을 틔우게 되고 꽃도 피우고 또 잎을 떨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삶의 이치를 이루면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무는 순탄한 질서를 이루며 곧게 서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고요. 글쓴이가 대상의 가치를 인간의 삶과 연결짓는다는 거, 이게 또 중요하네요. 그렇죠? 인간의 삶. 그래서 인생의 순리를 깨닫고요. 설명 방식은 이제 유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추요. 그래서 신구 세대가 조화를 이루어 번영한 모습을 제시한 겁니다. 자, 나이테의 동심원 속에서는 후방이 전이보다 훨씬 더 두껍고 단단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잎을 피는 나무의 그 찬란한 전이는 모두 이 후방에 기대어 있다. 의존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중심부 쪽 후방이 나무의 가장 단단하고 안정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응축된 부분이라고 했었죠. 단단한 응축. 앞부분에 단단한 응축. 이 부분과 연결이 되는 거죠. 또 기둥을 세울 때 목공은 나무의 겉부분은 다 깎아버립니다. 거죽은. 고급 가구는 대부분의 후방만을 잘라내서 목재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세대가 나름대로의 가치와 존재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중리학을 넘어가고요. 이제 세 번째,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미동도 하지 않는, 꼼짝도 하지 않는 이 중심이 자전거를 나가게 한다. 그럼 과연 이 자전거와 이 나무의 나이테, 나무의 그 어떤 면과 이제 비슷한지 여기서 이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나무들 사이를 자전거로 달릴 때 이 바퀴는 바퀴죠. 신세대죠. 굴러도 바퀴의 중심축, 바로 9세대죠. 이 한 극점, 한 극단 또는 끝, 한 끝은 항상 미동, 약간의 움직임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극점,
이 극단의 점이 움직인다면 자전거 바퀴 회전 운동은 불가능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막한 중심은 나이테 중심원 속에 있고 자전거 바퀴 속에도 있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 부분에서는 글쓴이가 중심 소재와 유사한 속성을 가져왔죠. 그리고 진인 대상으로 자전거를 주목하게 되었다라는 거 주목하시고요. 그 중심이 자전거를 나아가게 움직이게 해준다 이거죠. 그 숲속으로 자전거를 저어갈 때 나무와 자전거는 다르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무는 늘 인간의 마을에서 자란다. 광릉숲은 서울에서 가까워졌다. 그러니까 이제 자전거를 나아가게 해주는 것이 이제 중심이라는 사실은 나무를 버티게 해주는 것이 정막한 중심이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금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꼼짝도 안 하는 이 자전거의 중심축은 어떻습니까? 중심축과 정막한 나무의 중심은 모두 자신의 역할을 다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역할. 그렇죠? 이런 걸 통해서 전이와 후방, 즉 세대 간의 조화를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세대 간의 질서 있는 조화, 이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요. 예, 그 나무의 나이테와 자전거의 중심의 의미를 잘 비교하시면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요. 예,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